성격도 아까워 보시지만 그래도 그 박사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쉽지 않은 것인데 특히 그 세종대왕자 태실 거기 저는 수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어제 가보니까 사람 굴러가면서 돌을 가지고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주 사고, 성주 읍성 옛날 이제 성주 읍성을 복원을 해놨는데 작년 봄에 제가 갈 일이 있어 갔더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성주 사고를 복원해놨어요. 성주 사고, 옛날에 있었던 성주 사고 그동안 뭐 없어졌겠죠. 없어졌는데 성주 사고를 아주 쉽게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런 느낌을 곧잘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박사를 갈 때 전에 내가 가봤다 그 말씀은 안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변하고 또 사람 기억력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몇 년 지나버리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런 게 갔던 곳은 틀림없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가보면 또 새삼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박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양 강좌에도 물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장학관으로도 계셨고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신 지 한 1년 가장 최근에 퇴직하신 겁니다.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1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대구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가장 소상하게 소개해 주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내셔서 오셨는데 박정곤 교장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퇴직하시고 대구 행복한 미래재단 대구 행복한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 진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박정곤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원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구 과학고등학교 교사로 1998년에 가니까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교무부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부임해서 이종원 선생님 지도를 받는 교무부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정곤입니다. 반갑습니다. 퇴직했는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다 돼가면 퇴직했는데 대구시 교육청 교육정책을 네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라고 하실까 싶어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정책기획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이라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해서 교육감께 제안을 하는 그런 기구이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선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강리 교육감님 후보 시절에 물론 뭐 현직 교육감이었으면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정책기획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하나 새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했습니다. 공약 내면서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저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 관리를 하고 나니까 당신이 내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또 뭐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 50여 분을 모시고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또 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돼서 저 학생문화센터에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에서 시민보고대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네가 제일 잘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90여 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은 나승일 차관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승일 차관이라는 분을 모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나승일 차관님은 뭐 지명도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대구에 자주 못 오실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저보고 뭐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기 때문에 대구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개인적인 뭐 이력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도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우리 이종원 회장님을 뵌 인연으로 여기 왔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종원 회장님도 그렇고 서상수 회장님도 그렇고 다 아주 젊게 사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혹시 저 시절이 됐을 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하시는 것들 뭐 문자로도 받아보고 또 이게 소식지로도 받아보고 합니다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회원님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습니다. 저도 선배님들 연세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그 비전은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 시민 육성 뭐 이런 말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쓰이는 비전이 이제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이 국어 어법으로 보면 미래는 배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으로 근데 미래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살아갈 역량을 배우는 거겠죠. 미래에 살아갈 역량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뭐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이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대구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의 가장 큰 범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데다가 목표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느냐 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구체화시켜보자 라고 했을 때 탐구하는 학생, 학생의 범위를 넘어서면 일반 시민이 되고 시민의 범위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시대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탐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사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그 세계는 확산될 수도 없고 발전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전제에서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 세상이 굉장히 분업화되고 세분화되고 체계화되고 분절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국가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 손자들 다 혼자 독불 장군인 애들은 앞으로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함께 소통할 줄 아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 또 하나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빠르게 변하니까 어제 알았던 지식을 오늘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몰라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틀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봐야 그것을 또 익히게 되고, 익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중에 아파트 이름들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려워진 것들 이래저래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오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왜 못 오느냐?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구멍도 못 찾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멍은 찾았는데 가보니까 또 뭐 눌러라 하니까 그것도 못 누르겠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다면 그 공부해두고 배워두고 하면 찾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여기서 택시도 부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휴대폰이나 무슨 뭐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대구시 교육청의 만들고 싶은 학습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개의 범주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 전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올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로 길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회원님들도 다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다 유수 대학을 나온 대단히 뭐 또 고시도 나오고 패스한 이런 훌륭한 분들인데 왜 국민들의 삶은 늘 그 자리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지도자들을 욕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올바른 인성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이 살아도 옆에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이가 어리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이면 젊은이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 텐데 지금 세상에서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아파트의 주차 문제 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주차장 입구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로 주차를 해서 2, 3일 그냥 놔둬버리는 사람도 있고 며칠 전에 대구에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15대를 부수고 잠적해버린 사람도 있고 잠적해서 어제는 나와서 뭐 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어른이고 아이고 다 왜 그러냐? 올바른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저는 58 개띠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였거든요. 근데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올바른 인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영역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학력입니다. 학력. 아이들이 기초 기본 학력부터 시작해서 학력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대구교육청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복지입니다. 복지. 교육복지죠. 복지. 지금 뭐 손자분들 학교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돈 거의 안 냅니다. 고등학교쯤 가도 거의 한 80%는 무료입니다. 무료.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비를 못 내서 수학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잔류학생이라고 해서 수학여행 간 시간에 애들 불러 모아가 오전 수업 시키고 집에 보내주고 또 교장선생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잖아요. 그때 또 데리고 가서 소풍 뭐 시켜주고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애들 돈 없어서 뭐 못하게 하는 걸 놔두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애들 기죽이느냐. 그러니까 없는 아이들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자기가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 이제 국가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복지 문제는 뭐 이렇게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게 안전이죠. 안전 중에는 과거에는 그런 뭐 안전사고나 사건 사고 이런 쪽만 생각하다가 최근에 메르스니 사스니 뭐 코로나니 이런 것들이 오면서 위생과 관련되는 감염병과 관련되는 안전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교육에서도 그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 농경 시대에는 동네에 나가면 다 집안 어른들이셨고 그냥 뭐 아침 먹었냐 뭐 이게 다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안 나가서 어른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담배 피우는 애 보고 이놈 자식 왜 담배, 그럼 죄송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달려들고.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젊은 애들한테 뺨 맞기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돌았어야 돼요. 이 세상이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전략을 세워서 이 전략 안에다가 또 사업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만들 때 세 개의 특성을 바탕에 깔아놓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도성과 관계성과 자율성입니다. 말뜻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아이들이 지 스스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지 스스로 뭘 할 줄 아는 것이 며느님들 혹시 그 극성 며느님들 있으면 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뺑뺑뺑 돌리지 않습니까? 무슨 학원 막 뺑뺑뺑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학교에 오래 있었고 학부모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녀, 손자 어떻게 키우면 좋겠냐, 어린 시절에 시골에 보내라. 그래서 놀려라.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도록. 오랜만에 배워준다 이호명 교장 선생님. 옛날이랑 똑같으시네요. 자, 그래서 주도성과 또 관계성이라는 거 아까 소통도 말씀드렸고 관계성 그리고 자율성, 이 누군가가 자기 주도하고 자율하고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의 간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교육부에서도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뭐 2005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하면서 역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역량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역량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역량은 뭐냐면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 그 다음에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역량,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역량,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새기고 사는 역량, 이런 역량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큰 꼭지들만 적어봤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 아까 5가지 전략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인성, 독서, 인문, 예술, 관계 존중, 생활, 대안, 자기주도 체험, 대구 사랑교육, 나라 사랑교육, 민주시민교육, 기후변화, 환경교육,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세계시민교육, 저 안에 또 사업이 또 있겠죠. 그 사업 아래에 또
또 다른 또 활동들이 또 사업들이 또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학년 애들, 특히 어린 애들은 언어 발달에 지체 현상이 생겼습니다. 애들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노화나 청각장애인들은 주로 입모양을 보고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다 가려놓고 살았습니다. 엄마도 입 가리고 할머니도 입 가리고 할아버지도 입 가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배울 수 있는 도구들이 없었던 거죠. 겨우 배울 수 있는 게 텔레비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말도 지체가 되었죠. 관계 형성도 안 되죠. 친구와 만나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또 안 되잖아요. 친구와 만나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우리 집에도 왔다 가야 되고 함께 놀고 노래장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친구와 만나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 말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학력입니다. 사고력이 떨어져요. 사고력. 말은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고력이 또 떨어지니까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해요. 문해력이라는 게 앞에 뭐 붙이면 다 문해력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글자를 보든 말을 듣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지를 주면 시험 문제지에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해석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기본 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본 학력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이 변하니까 인공지능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메이크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이 4년 하시고 5년 반째 지금 하고 계신데 재선해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났는데 강은희 교육감의 첫째 공약이 IB 교육이었거든요. 그 IB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지금 인터뷰고 만촌 호텔에서 IB 컨퍼런스를 준비하다가 와서 복장도 지금 제가 이렇게 화려한 넥타이를 입고 있습니다만 IB 교육은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IB 교육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또 지원하고 교사들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경제교육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명예 회장님 과거에 진학지도협의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진학지도 관련해서는 뭐 진학지도협의회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복지가 여기는 복지의 큰 꼭지를 3가지 적어놨습니다. 함께 가는 복지 교육, 그 다음에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유아교육, 자립과 통합의 특수교육에서 복지 분야의 유아와 특수교육을 묶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방과후학교, 다문화교육 저게 혹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동초등학교, 북동중학교, 논공중학교 이런 데 가면 지금 북동중학교 같은 데는 9개 나라 학생들이 와 있고 북동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거의 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또 다른 뭐 서구 인지초등학교 뭐 등등 있습니다만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고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자기 모국어로 된 그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부모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면 통역사를 대동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20명 같으면 10명 이상의 그런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아이들을 버리면 되느냐 하면 버리면 우리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예 안 낳잖아요. 유치원생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올해 출생의 반 정도가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갈 때 되면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그 교육청에서 일할 때 2010년 기준으로 25년이 다 돼갑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25년이 되면 중고등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다고 했거든요.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업무를 할 때 고등학교 입학자가 4,000명이 줄었거든요. 업무를 할 때 4,000명이면 20반 한 반이라면 20명이 한 반이라면 이게 몇 반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학교. 학교를 몇 개 없애야 되는 거죠. 학교를 몇 개 없애야 되는데 학교를 없애기 쉽습니까? 학교가 무슨 포장해서 옮겨 다니면 되는 것 같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되지만 학교 못 없애잖아요. 근데 없애야 될 지역의 학교는 학생이 없고 새로 신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학교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다문화, 방과후 뭐 그 다음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유아교육이 왜 중요해졌냐면 애 낳게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가 돼서 아니면 뭐 유치원이 되든 어린이집이 되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거든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그래서 유치원 교육하고 돌봄 어린이집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돌봄 시간을 밤늦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책임 돌봄 교육이라는 용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놓으면 국가가 돌봐주겠다. 이게 극단적으로 간 곳이 북한 타가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도 이제 국가가 좀 많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반 학생들은 줄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입학생이 4,000명씩 준다고 그래요. 일반 학생은 주는데 전체 특수학생의 비율은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상,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약물, 이 부모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과거에는 중증 정도 돼야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혜택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니까 자꾸 노출을 시킵니다.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수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안전 문제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보건 문제, 체육 문제,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최근에 교장하신 우리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교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입니다. 급식에는 식중독 사고가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의 질이 학교 만족도를 재는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밥맛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학교 시원찮다고 욕합니다. 근데 또 급식 종사자들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급식 관련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때문에 생기는 것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간들을 이제 과거와 달리 지나다니시다가 학교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게 색깔이 달라졌을 겁니다. 뭐 울긋불긋한 초등학교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 색깔도 교육적 의미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외부의 색깔을 달리합니다. 공간도 과거에는 20평, 5평, 교실 20평, 복도 5평, 25평 한 칸씩 쭉 했다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실, 큰 교실, 또 학교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 없는 학교도 만들어야 돼요. 중대 산업 재해 예방, 이게 중대재해법이라고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축 현장 같은데 사람들이 다치거나 뭐 죽으면 사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는 그것이 사실 기본입니다. 그게 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것을 학교장이 잘 관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을 처벌한다는 거죠. 교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5번째 전략은 배움의 장을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배움의 장을 어디로 넓히느냐면 과거에는 교실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졌고 운동장까지 혹은 뭐 학교 내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을과 도시 전체를 학습의 공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자원, 강사 자원도 단지 교사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의 전문가들도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설도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주민하고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이 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이 같은 재단이 있을 때 같은 뭐 건물에 이렇게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초중학교를 한 공간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장은 한 사람인 거죠. 지금 80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연경동에 가면. 지난해까지는 초등 교장이 있다가 올해 3월 1일부터는 중등 교장이에요. 교감은 초등 교감도 있고 중등 교감도 있고 이렇게 학교가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건데요. 교육청 홈페이지를 혹시 보신 경우가 있으면 정책 공모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정책 공모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할만하다, 굉장히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약간의 보상도 해드리면서 대에서 실제 정책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수교육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수수교육. 졸업생 교육. 졸업생들은 이제 이게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그 행정 대상은 누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여기 졸업해버리면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냥 대구시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생교육도 안 하지는 안 하지만은 주 사업의 영역은 아닙니다. 추수교육이라는 건 뭐 우리 졸업하면 졸업생들 만나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도 평가를 받고요.
학교도 평가를 받고 미래 교육 지구 저런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역 사회하고 학교하고가 하나의 연대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시설도 서로 주고받고 자원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미래 교육 지구라고 합니다. 행정은 뭐다 아시겠죠? 행정은 다 아시겠고. 자 이렇게 5가지 전략에 따라서 수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들을 이런 제가 이제 책자 형태로 해서 이 안에 세부 정책까지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경청 내에서 직원들끼리 또 협의를 하고 해서 확정을 하면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또 대상별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IB라고 하는 새로운 생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강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밖에 나가셔서 손자들하고 뭐 며느리하고 아드님하고 얘기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B는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저 T는 묵음입니다.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근데 스위스의 IBO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거나이제이션 이게 본부가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이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재단이 IBO가 있는데 이 IBO에서 외국의 외교관이라든지 해서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 시민이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에 뭐 일하러 갔다 그 자녀가 있다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IBO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기 많은 얘기를 써놨는데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줄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을 딱 가지고 요 시스템대로 움직여줘야지만이 인증을 해줍니다. 우리 그 체인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요래 달아야 되고 메뉴는 요렇게 걸어야 되고 가격은 얼마 해야 되고 요게 다 맞을 때 우리 체인에 가맹시켜 주잖아요. 가맹 좀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IBO는 뭐 합니까? 돈 받습니다. 돈 받고 가맹점주는 그러니까 가맹점주는 본사에 돈 주지 않습니까? 돈 주고 대신에 그럼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컨설팅 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와서 프로그램 점검해주고 또 지도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160개국의 5,60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0개 중에 대구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예, 사대부고 있습니다. 사대부고가 제일 빨리 나가는 앞서가는 곳인데 사대부고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난 대구 서마 서부만대 출신이시고 IB는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Primary Years Program이라고 부르고 중학교는 Middle Years Progra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등학교가는 High School Years Program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Diploma Program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급 학교로 가는 약간의 시험, 통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저 IB는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메뉴판은 이렇게 구성해라, 가격은 얼마 받아라 이런 걸 다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요 과목을 이수시켜라, 요 과목 이수시켜 평가는 이렇게 해라, 평가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는 이렇게 처리해라 다 있습니다. 다 시켜주고 아이들이 잘하면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IBO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이 학생은 우리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20점 만점에 10점이다. 점수를 주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IBO에서 주는 점수가 대학에서 선발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B 점수로 선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 대학들은 IB 점수만 가지고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겠죠. 우리 그 학교에서 지금 대구 시내에서 평가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학교가 동도중학교입니다. 동도중학교는 시험 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학원 강사들로부터 항의 전화 받는 거예요. 야, 너 뭐 몇 번 문제 뭐 그 맞냐 틀리냐? 내 생각이 이건데 네 생각은 뭐냐? 막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기한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되새기는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시대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딱 주어지면 내 머리를 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학습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까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택시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톡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잖아요.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과 같은 선택형 문항을 시험 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하는데 수능을 못 없애잖아요. 왜 못 없앱니까? 수능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능 없애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은 뭐 먹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비판론자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하지 않다. 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생각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생각한 거 써봐라, 말해봐라 이러고 평가해야 돼요. 써봐라, 말해라 이러고 평가해 놓으니까 우리야 잘 말했는데 네와 평가 점수를 낮게 줬어 이러고 대듭니다. 그럼 이겨낼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틀리나 OX 이래가 자꾸 사고력을 죽이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IBO에서는 평가를 정확한 루블릭,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요. 정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내부에서 평가한 것을 IB 전문가인 외부 기관에서 와서 다시 평가를 해줍니다. 그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 프로그램이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써놓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습자의 주도성이라고 했어요. 남이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베끼거나 외우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앞으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쟤네들이 해야 되는 최우선입니다. 중학생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중학생은 보면
이게 봉사활동이니 무슨 체험활동이니 이런 것들이 종이 쪽지로 하는 봉사활동, 체험활동은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건 실제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친구들은 행동으로서 이 봉사활동이 꼭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평가하고 만회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3에서는 지금 초6 보면 초학문적 주제를 연계하여 탐구 전시를 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다고. 중학생들한테 공동체 프로젝트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내요. 4대 부중을 해내요. 고등학생들은 초중학교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과목을 이수시켜야 돼요. 국어, 외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예술. 그리고 소논문 쓰기도 해야 되고요. 창의활동, 신체활동, 봉사활동도 18개월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 논문도 써야 돼요. 이 고등학교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학습하고 난 아이들은 쟤네들이 수업 시간이 어떠냐면 늘 탐구해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 발표한 것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고 결과물을 전시하고 전시한 것들을 또 모으고 뭐 늘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얘기 듣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모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활동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력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데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단계가 초중고의 학교급 단계가 있고 IB 학교로 인정되는 단계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 다음에 월드스쿨인데 IBO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월드스쿨이거든요. 그 전에 너희들은 방향이 보니까 될 것 같아. 나중에 잘 되면 심사해서 시켜줄게. 그게 후보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관심 있어. 그러면 관심 단계를 넘어서 후보 단계 갔다가 월드스쿨 단계로 가는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기초학교라는 걸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보다 더 앞단계 IB라는 것을 그 정신만 가져와 가지고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학교가 기초학교입니다. 그래서 23년 3월 기준으로 월드스쿨이 14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 저기 보시면은 경대 4대 부설고등학교는 IB 관계자들, 특히 국가교육회의, 우리 대구에 대한민국의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들도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졌고요. 후보 학교로 있던 대구국제고, 대구서부고가 월드스쿨이 됐습니다. 올해 2003년에, 23년에. 그래서 더 많아졌겠죠. 2003월 기준으로 14개였습니다만은 전체 3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기초학교가 60개가 또 더 있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기초학교들이 관심학교가 됐다가 후보학교가 됐다가 월드스쿨로 점점 진화해 갈 겁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야, 대구교육청에는 IB라고 그 조업을 한다면서? 라고 하면 반쯤은 아이고 어르신 그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이게 좋다고 그래요. 좋았어. 대구하고 제주가 하는데 2023년에 IBO하고 협력각서를 체결한 교육청이 경기도하고 전라남도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할게. 우리는 지금은 못하지 내년에 할게. 라고 하는 교육청이 서울, 부산, 충남, 전북이에요.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저렇게 많은 교육청이 IB에 관심을 가진다. 오늘 지금 오후에 인터블고 호텔에서 IB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타시도의 분들이 240명이 오십니다. 타시도 교육청 관계자들, 교장들 240명이 오십니다. 그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IB 프로그램 아이들이 잘 활동하게 하려면 계획이 정밀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서 아이들을 안 그런 참에서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저기다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합니다만 원래 영어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IB 회의를 가면 또 영어로 회의를 다 해요. 그 교사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느 정도 단계에 되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미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 놔두면 대구 시내 전체 정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빼서 다른 학교 보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또 모셔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쏠림 현상이 생겨요. 옛날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그 달성군에 뭐 승진하고 싶은 사람 다 가버려가지고 우리는 일시킬 교무부장 시킬 놈도 한 놈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요. IB 학교에 일하고자 하는 입점하는 눈좀 박힌 사람들이 다 몰려버려가지고 다른 학교에는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뒷짐진 사람들만 있다. 이런 이제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된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또 이 IB를 잘 가르치려면 교재 연구를 충실히 해야 되고 평가 문항 만드는 데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현재처럼 일주일에 20시간씩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시간이 안 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올해 교사 수를 엄청나게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구만 해도 거의 200명 이상 줄이라고. 교사 수를 줄이면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수업 실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줄여야 되는 방향.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이런 말 교사 소진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요. 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소진된다는 것은 이게 다 사가 없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교사들의 에너지가 다 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건데 IB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힘이 다 빠져 나가버려서 아이고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상태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할 수 있냐 다시 하면 되는데 사람이 다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저 옆에 학교 저는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4시 반에 퇴근하고 오후 토요일 되면 골프 치러 가고 하는데 나는 맨날 와가지고 교재 연구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평가 있는 관찰 기록 쓰고 내가 똑같은 선생님인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만데 이렇게 하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약간 현재까지는 본질적으로 확실히 우월한 프로그램이 맞다. 그리고 교육 본질에 더 근사한 프로그램은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조정해야 될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야 오늘 너 뭐 아무개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IB 대구 교육청이 잘한다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최고다 라고 하시는 순간 어르신 잘 모르십니다. 이런 말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런 또 반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뭐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커다란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런 쪽에 궁금하시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저런 내용들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퇴직 공무원입니다만 퇴직하고 지금 대구 행복한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진로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이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기 뭐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진로 체험, 뭐 직업 체험 이런 것들 전문 직업인이 만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손자 혹은 조카 등등 교육이나 진로 관계되는 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식도 습득하시고 또 경험도 좀 확산하시고 또 이렇게 동료분들끼리 신교도 따지시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조금 이따 또 하신다고 하는 회장님 연말 결산 잘하시고 내년 계획도 잘 세우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감사합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래머가 뭡니까?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름 붙이기 디플로마인데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대학을 갈 학생들이 지금 고3입니다. 첫 번째 시험 때에 와 있습니다. 시험 때에 와 있는데 4대 부고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의 입시 제도가 크게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와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나눠져 있고요. 수시는 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능은 최저 합격을 제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대학이 아이가 있어야지 뭘 가르치잖아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은 수시에서 아이들을 다 뽑고 싶어요. 정시 가면 다른 대학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는데 어중이 떠중이를 뽑고 싶진 않잖아요.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서열이 쭉 매게 돼 있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1년에 자퇴하는 학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대 애들은 자퇴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의대, 치대, 한의대 가려고 자퇴하고 연세대, 고려대 아이들은 자퇴하는 이유가 서울대 가려고 자퇴하고 그 좋은 학교 가서 1년에 1000명씩 자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를 했을 때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의 제도로 봐서는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 다만 아직까지 증거로 확보된 자료는 없다. 올해 입시 결과가 그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처음 듣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 IB 교육하면 저도 정들어 봅니다. 정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떤 해을 나가야 될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얻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원 대장님이 오늘 강사를 받고 우리 문제 기부하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모실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